지난주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못했습니다. 속옷 차림으로 완강히 버텼다는 게 특검 설명인데요. 언제 다시 영장 집행이 이루어질지 관심입니다. 오늘 이슈플러스에서는 이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문소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문 기자, 먼저 특검이 조금 전에 브리핑을 했네요. 오늘은 영장 집행 안 한다,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르면 오늘 할 거라는 예상이 많았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전 특검이 오늘은 집행을 안 한다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체포영장이 오는 7일 만료가 되고요. 6일에는 김건희 여사 소환이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김 여사 소환보다는 이제 체포영장 집행을 먼저 할 거란 전망이 우세하기는 한데 일단 특검이 이제 뭐 영장을 연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어서 시점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완강히 버텼다, 뭐 이렇게 특검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에 또 그럴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네, 정말 제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저항을 했는데요. 지난 1일 오전에 이제 문홍조 특검보를 비롯해서 검사 1명, 수사관 1명 등 3명이 교도관과 동행을 해서 윤 전 대통령 수용실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윤 전 대통령이 갑자기 수의를 벗었다는 거죠. 특검과 법무부 장관이 설명한 당시 상황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특검은 20-30분 간격을 두고 총 4회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의자는 체포에 계속 불응하였습니다. 특검은 안전사고 등을 우려하여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였고 결국 오늘 체포 집행을 일시 중지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은 반팔 상하이를 정상적으로 입고 있다가 특검이 집행을 시도하자 그때 수의를 벗었고, 장관으로서도 사실 전직 대통령이 이런 행태가 참으로 민망합니다, 사실은. 네, 특검은 이제 이날 브리핑에서 피의자가 평소에 그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을 강조를 해왔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국민들은 과연 법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를 이제 지켜보고 있다 꼬집기도 했는데요. 다음번에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한 체포영장 집행을 완료할 예정임을 피의자에게 고지했다고 밝히면서요. 또 오늘 브리핑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박근혜 특검 때 이제 최순실을 강제 구인했던 것처럼 똑같이 적용하겠다, 이렇게 추가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수의를 벗은 게 체온 조절 때문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네, 한 언론이 이제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를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관계자는 수용실 내부에 통풍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체온 조절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무더운 상태였다면서 당뇨로 인해서 그 자율신경계 손상 가능성으로 평소에도 간혹 수의를 벗고 있었고 구치소에서도 이를 양해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이 오히려 수의를 벗고 있던 때 들어와서 강제 인치를 시도하고 카메라로 사진을 찍기까지 했다. 또 변호인이 대기 중이니 변호인과 협의를 하라고 요청을 했지만 선임계가 접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시를 했다면서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들으신 대로 이제 정성호 법무장관이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정상적으로 입고 있다가 특검이 집행을 시도하자 그때 수의를 벗었고 특검이 나가자 이제 바로 입었다,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와서 벗은 게 아니라 원래 벗고 있는 상태였으니 이제 이게 허위 발언이다, 그러면서 정성호 법무장관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 몸에 불법적으로 손을 대는 순간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추가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변호사님, 참 우리가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전직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버텼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제 두 가지를 저희가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법률적인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워낙 이제 민망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은요. 자,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은 법적으로 정당한가?
첫 번째 쟁점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는 이미 대법원 판결도 있는 상황입니다. 즉 구속된 피의자, 즉 수감 중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들이 그동안에 많지는 않았지만 왕왕 존재했고요. 그 경우에 이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강제로 인치하는 것은 적법하다라는 대법원 판례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영장의 발부와 집행은 당연히 가능한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체포영장의 집행에서 체포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생각해보면 체포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장면이 있죠. 강제로 사람을 잡아가는 거잖아요. 저 좀 이쪽으로 와주실래요? 같이 가실래요? 이거는 임의동행입니다. 체포는 강제력을 동원해서 사람을 강제로 끌어내서 그 사람을 조사받도록 만드는 게 바로 체포입니다. 근데 체포영장은 발부, 즉 가장 강력한 인신보호의 조치라고 할 수 있는 영장 발부라는 요건들을 갖춰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가져갔는데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서 할 수는 없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전혀 이해될 수 없고 타당하지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쟁점과 관련돼서 변호인이랑 협의하고 오라라고 했다고 하는데 압수수색 영장이 아닙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변호인 입회하에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포영장을 좀 범인을 체포해야 하는데 잠깐 저희 우리 변호사 불러야 그때까지 체포하지 말아달라면 체포하지 않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것도 타당하지가 않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교도소 규정상 형집행법상에 그렇게 교도관이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형집행법상으로도 지금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 행사를 위력으로 거절하거나 그리고 기타 이 수용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의 경우에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발부된 영장에 따라서 강제 인치를 하는 것은 우리 법원의 규정에 따라서 판례에 따라서 당연히 정상적인 법 집행으로서 정당한 직무 집행이고요. 정당한 직무 집행에 있어가지고 만약에 완강하게 저항을 하면서 거절하는 것은 정당한 집행을 위력으로서 거절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규정이 미비해서 할 수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이해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체포영장의 취지와 체포라는 법적 개념으로 본다면은 당연히 강제로 인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이제 정치적으로 나름 논란과 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인물이기 때문에 이게 화제가 됐다고 하지만 사실 오히려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민망한 행동을 하는 것이 납득이 안 된다는 어떤 비난을 별개로 그냥 누군가로 한 명으로 어떤 피의자, 구속 피의자라고 대입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법적인 기준상으로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거에 문제가 없는데 지금 오히려 전직 대통령이라는 정치적인 애호 때문에 그것을 못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체포영장과 형사소송법의 법 집행은 전직 대통령한테만 멈추는 것인가? 즉 우리나라는 법 집행에 있어서도 바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차별을 명확하게 법 집행기관이 하겠다는 것인가? 그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몸에 손대면은 법적 조치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변호사님 설명을 들어보면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 법적 조치를 필요하다면은 어떤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강제력을 동원한다는 것 자체가 몸에 손을 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주할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자해를 하거나 아니면 정당한 교도관의 직무 집행을 위력으로서 방해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오히려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사람일 때는 체포영장 발부해서 막 가서 체포할 때 업어치기도 하고 막 멱살도 잡고 그리고 이렇게 팔 꺾어가지고 끌고 가지 않습니까? 이게 체포입니다. 근데 교도소에 있으면은 일체의 물리력 행사하면 몸에 손을 대면 안 된다라는 표현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요. 결국 그런 체포라는 강한 유형력 행사를 수사기관이 할 수 있는지 국가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그냥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영장 발부라는 엄격한 요건 하에 이루어지는 거고 법원이 그 영장을 발부했다면 발부의 영장을 집행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 기자, 지금 윤 전 대통령 버티기에 대해서 정치권 비판도 거세지 않습니까? 네, 정치권에서는 이제 물리력을 행사해서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제 변혼동물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추미애 의원이 SNS에 쓴 글인데 특검이 영장을 읽어주면 체온이 올라가고 변호인이 면회실로 불러내면 체온이 내려가는 변혼동물이냐 이런 건데요. 추 의원은 이 글에서 옷은 수치심을 가진 인간이 예의를 차리는 용도인데 스스로 옷을 벗어 던지고 바닥에 드러누워 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은 스스로 인권을 던져버린 것이고 윤리를 저버린 폐륜의 극치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신임 대표는 당선 직후 인터뷰에서
커튼이나 담요로 둘둘 말아서라도 체포를 해야 된다면서 특검팀에 강경 대응을 주문을 했고요. 판사 출신인 같은 당의 김승원 의원도 일단 수갑을 채우고 그다음에 이불로 둘둘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사 출신인 신장식 혁신당 의원도 이런 건 처음 봤다면서 왜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돼야 하는가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소식을 딱 듣자마자 그 아이들 소위 요즘 금쪽이라고 불리는 아이들이 막 떼쓰는 장면 들어누워서 그다음에 하나는 예전에 90년대에 철거 지역에 가면 소위 용역이라는 이름으로 있었던 철거 깡패들이 철거를 하러 들어올 때 그 조직 소위 조폭 이런 분들이 맨 앞에 서는데 여성들이 그걸 막고 철거를 막고 그러면 속옷만 입고 야구방망이 들고 들어왔거든요. 네. 그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정말 처음 봤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구치소 측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체포영장의 물리력 행사가 곤란하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법 기술적인 얘기라면서 원칙에 따라서 일반인들에 대해서 집행할 때처럼 하면 법적으로 어긋남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변호사님, 앞서서 설명을 하실 때 물리력을 동원을 해서 구인을 하는 거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서울구치소에서는 규정을 들고 있잖아요. 재판부에도 그때 강제 구인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정말 불출석 사유가 건강상의 이유인지 먼저 그것부터 알아보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다 규정상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이제 정당한 이유 없이 이제 소위 말해서 조사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 사람한테 강제력을 써서 그 사람을 강제 인치, 물리력으로 데려올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국가에 부여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체포영장입니다. 그리고 체포영장이 발부되고요. 서울구치소가 임의로 자의적으로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그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원이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영장을 발부한 게 현재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수용자를 관리하고 있는 구치소나 이런 곳에서 그 관련된 집행 과정에 협조하고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의 근거는 형집행법상 지금 정당한 직무 수행의 위력으로서 저항하는 경우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는 규정이 없어서 불가능하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지 않을까 싶고요. 자, 명확하게 서울구치소 규정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체포영장 발부 집행에 교도관이 체포영장 집행에 주체로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아주 자세하게 넣지 않다고 하더라도 형집행법상의 규정의 취지 그리고 체포영장의 취지를 봤을 때는 당연히 그에 따라서 관련된 조치들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구치소 쪽에서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은 체포영장의 집행이라는 것들은 수사기관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그 영장을 집행하는 것들이 가능한데 만약에 그 영장 집행을 형에 대해서 지금 구속 수감 상태라는 이유로 구치소는 하고 그렇다고 해서 수사 주체는 거기에 따라 영장 집행을 못 한다고 하면 굉장히 이상한 일이거든요. 자, 같은 것은 같고 다른 건 다르게 봅니다. 법은 상식의 영역을 규정화한 것입니다.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자유로운 사람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은 갑자기 저항하면 끌고 나옵니다. 이게 체포입니다. 근데 구속적으로 수감되어 있는데 체포가 안 된다는 거는 전 잘못됐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가지고 가능하다면은 물리력을 써가지고 소위 끌고 나오듯이 하지 않으려고 하겠다. 이 노력을 하겠다라는 것들은 그건 나중에 정무적 고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걸 하는 데 있어서 법과 규정을 핑계로 삼는다는 것들은 타당하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체포라는 거는 강제력을 동원해서 물리적으로 사람을 끌고 올 때 쓰는 것이지 좀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가시죠가 체포는 아닙니다. 체포의 법적 의미 자체가 굉장히 혼미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기자, 지금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서 김 여사에게 6일에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혐의 다지기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은 오는 6일 모레죠. 그러니까 그 처음으로 소환하는 김 여사를 상대로 3가지 혐의, 즉 공천 개입 의혹,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집중 조사할 계획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 관련된 인물들이 줄줄이 소환이 됐습니다. 우선 공천 개입 의혹의 당사자이자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의원이 특검에 출석을 했는데요. 명태균 씨가 그 대선 관련 여론조사를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을 하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의 이제 공천을 받았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김 전 의원은 오늘 출석 전에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는데요. 선출직으로서 공천을 받으려 노력했을 뿐이라면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 누가 조사를 받고 있습니까? 네, 주가 조작이 이제 크게 두 가지잖아요. 삼부토건과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인데, 삼부토건과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왜 예정에 없던 우크라이나 순방에 나섰는지 수사하기 위해서 박진 전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 소환을 통보했고, 조금 전에 이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는 어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김범수 전 아나운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했는데, 김범수 씨는 이제 코바나 컨텐츠의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인물입니다.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제 김 여사의 수행비서인 유경호 전 행정관, 그리고 그 통일교 전 본부장, 그리고 함께 구속됐던 그 정치 브로커 이모 씨를 함께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조사가 미뤄졌던 사람 있잖아요. 조현상 HS 효성 부회장. 네. 오늘 소환이 됐죠. 네, 조현상 부회장은 이른바 이제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인물인데요. 출석 요구 3번 만에 이제 오늘 나왔습니다. 조 부회장은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혜성 씨가 설립에 참여한 렌터카 회사 IMS 모빌리티에 거액을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HS 효성은 계열사 4곳을 통해서 35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오늘 출석에 앞서서 이제 35억 원을 투자한 경위가 무엇인지, 투자 시점이 부회장 사법 리스크가 제기되던 때인데 대가성을 바란 건 아닌지 등을 묻는 취재 질문의 질문들이 있었지만 조 부회장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문 기자가 얘기한 집사 김혜성 씨가 해외 도피 중이잖아요. 행방이 좀 드러난 게 있습니까? 네, 어제 한 통신사가 이제 예. 김혜성 씨가 그 베트남 호치민의 한 부촌에서 도피 잠적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자, 한때 월세만 최대 500만 원 상당의 고급 레지던스에서 지내다가 한국 언론의 관심이 높아지자 이제 잠적한 상대로 추정이 된다라고 전했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이제 김 씨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적색 수습의 절차에 착수를 했는데요. 김 씨 측은 아내 정모 씨의 출국 금지를 풀어주면 아내에게 2자녀의 이제 돌봄을 맡기고 귀국해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 특검 측에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특검 측은 김 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특검이 김 여사에게 6일에 나와서 조사 받으라고 했습니다. 조사에 응할까요? 어떻습니까? 네, 만약에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상당한 기간을 허용해가지고 줬는데도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이제 체포영장 청구를 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1회 조사에 불응한 것만으로 바로 그렇지는 않지만 지금 여러 차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두고 이제 이 조사 일정을 조율해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갑작스럽게 또 직전에 출석을 불응하게 된다면은 이거는 소위 말해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다고 보이고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는 주요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이제 최종적인 핵심 피의자의 조사 이전에 다 마무리 지어 놓으려고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소위 말한 그 집사라고 불려진 김혜성 씨는 신병 확보가 아직 안 된 상태지만은 결국 이는 최종적으로 이번에 소환 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한 차례 더 소환 조사를 진행한 다음에 신병 처리라든지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마지막 수순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조사라는 것은 일정한 마지막 단계에 따라서 그걸 필요로 하는 것들을 준비하고 조사해가는 과정이고요. 만약에 기소를 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영장을 청구한다고 했을 때 소명 자료라고 할 수 있는 혐의 사실, 범죄의 상당성과 구속의 필요성을 얘기할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을 이런 참고인들의 조사를 통해서 모으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고, 지금 상당한 많은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들이 강도 높게 진행됐기 때문에 최종적인 소환 조사와 그 얼마 안 돼서는 신병 처리, 즉 영장 청구 여부들을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변호사님이 이제 신병 확보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럼 신병 확보, 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 조건들이 좀 있습니까? 네, 소위 말해서 구속의 필요성과 구속의 상당성 두 가지가 갖춰져서 영장을 청구했을 때 영장이 발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구속의 상당성은 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상당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이제 소위 말해서 증거 자료들이 상당히 수집되어 있고 그게 법률적으로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 있는 것이 나타났는가, 증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소명, 그보다 낮은 가능성에 대한 것들이 확인이 가능하다면 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에 관한 부분인데, 증거인멸과 관련돼서는 이 수사와 관련된 전후방의 태도, 그리고 관련된 주요 인물에 대한 영향력 행사, 그리고 관련 증거들을 어디에 어떻게 발견됐고 어떻게 발견이 어려웠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수사의 협조자의 정도들을 봤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를 보게 되고요. 결론적으로는 특히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성, 즉 우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의혹과 관련돼서 이게 특정하게 A라는 범죄의 죄책에 해당되고 거기에 필요로 하는 증거들이 이렇게 수집되어 있다는 것들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정리하는지가 영장 발부 여부에 결정을 미치고 그 발부 여부에 대한 것들이 충분히 성숙됐다고 생각했을 때 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네, 6일날 출석 통보가 돼 있으니까요. 조사 상황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